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무겁지 않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자꾸 멈춰서는 듯하고 하루는 끝나도 어쩐지 허전한 밤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반복한다. 쉽게 말하면 인생은 괴로움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며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평온을 배우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죠. 오늘은 그가 남긴 말들을 따라 잠시 멈춰선 마음에 바람 한 줄기를 불어넣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그냥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는 한편의 철학 산책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고통과 권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모든 행복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고 고통만이 긍정적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행복이란 어떤 결핍이 채워졌을 때 잠시 스쳐가는 감정이고 진짜 현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덜 아플 때 느껴지고 고통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지만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죠. 부산에 거주하시는 박 씨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하며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일거리가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했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실패나 잘못이 아니었어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었죠. 인생은 언제나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흔들립니다. 때로는 그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하지만 바로 그 진자운동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루함, 불안함, 허무함은 결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고통과 권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지나가는 파도임을 알고 그 위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함은 대부분 체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진짜 내 손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체념이란 포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붙잡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 씨는 은퇴 후 건강이 크게 흔들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를 바라봤지만 몸이 아프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는 바꿀 수 없는 것, 즉 세월과 몸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대신 바꿀 수 있는 것, 매일 아침 걷기와 친구와의 대화, 웃는 습관 같은 소소한 일상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 삶의 질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무시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삶의 모든 일에 반응하려 하면 결국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구분할 줄 압니다. 김 씨 역시 이제는 남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하든 그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산책길을 걸으며 햇살과 바람을 느끼는 그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 단순한 평화 속에서 그는 비로소 삶의 여유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가장 사회적인 인간도 고독을 필요로 한다. 그의 말처럼 누구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여주에 사는 64세 최 씨는 은퇴 후 한동안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하루 종일 약속을 만들고 모임을 나가고 시간을 채우려 했지만 돌아오는 길엔 늘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혼자 따뜻한 차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와 대화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 최 씨는 하루 중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성격은 운명이다. 태어난 기질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성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삶이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최 씨는 늘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자신의 성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게 오히려 진짜 나다운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젊을 땐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고 답할 줄 알게 된 겁니다. 최 씨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그 속엔 분명한 만족이 있는데요. 아침 햇살 아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녀는 비로소 미소 짓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자신을 이해한 사람의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무게가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세월이 흘러도 흉터는 남지만 그 자리에 생긴 단단함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죠. 대구에 사는 58세 손 씨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끝난 듯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는 깨달았어요. 그 고통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걸요. 그는 말했어요. 그때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더군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만이 진실이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후회가 남고 미래를 걱정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공기,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속에는 이미 충분한 삶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손 씨는 이제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그저 숨 쉬는 순간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안부, 시장 골목의 소란스러운 활기, 저녁 밥상 위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그는 말하죠.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삶 자체에 있다.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저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그 사실만으로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의 기름과 같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나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작은 무심함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닿게 만든다는 것을요. 전주에 사는 62세의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줄고 모임에서도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처음엔 다들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에게 고맙고 미안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이 먼저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일부러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작은 문자 한 줄, 전화 한 통, 고맙다는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꿔놓았죠. 그리고 서운했던 친구가 다시 웃으며 찾아왔고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씨는 이 말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짜 친구는 잘난 모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부족할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 그는 완벽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들이 보내주는 온기를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관계의 품격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라 작은 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제야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내 마음도 편하게 한다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한 진짜 뜻은 달랐어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돌볼 수 없다는 의미였죠. 이 말은 남을 밀어내는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춘천에 사는 65세 윤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남편의 사업까지 도우며 늘 나는 나중에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제는 정말 나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산책을 하고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 혼자 놀면 뭐하나 싶었지만 조금씩 그 시간이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구나.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의 행복의 온도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윤 씨는 이제 남들이 좋다는데 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서 오늘 입고 싶은 옷을 고릅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을 할 때 그 느낌이 그녀의 하루를 더 빛나게 해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남 눈치 보느라 늘 긴장했는데 이젠 내 마음이 좋아야 하루가 편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결국 가장 평화로운 삶이더군요.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이 좋아서 행복합니다. 삶에는 고통도 있고 지루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요. 고통은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지루함은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들어오죠. 만약 지금 고통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무언가를 견뎌냈다는 뜻이고 지루함이 느껴진다면 이제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는 신호일 겁니다. 삶은 아프다가도 쉬고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멈춰서 작은 순간을 소중히 느껴보세요. 우리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